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엑셀을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함으로써 통계학의 실력을 늘리는 통통 시간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새로운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계계수 베타 i 각각의 회계계수의 유해성 검증을 했습니다. 어, 주로 이제 T 분포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베타 i가 베타 헤트가 이게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이다. 그죠? 베타하고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시그마 자성 이런 정규 분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요것의 대각행렬은 계산돼서 x가 주어지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것을 오차항의 그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을 했다. 표본했어. 추정을 해서 이게 대신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t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어,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 이것은 뭐 모집단의 편견에 관한 가설 검증, 아주 기초적인 가설 검증에서 어느 뭐 기초 통계학에도 나와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회귀개수, 모든 회귀개수가 동시에 제로다 하는 가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회귀개수가 제로다 하면은 우리 모형이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쭉 가서 플러스 베타 k xk 플러스인데 이 베타 1 베타 2 베타 k가 동시에 제로면은 이 모형은 전혀 전혀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선형 모델이 어, 과연 이 무용지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어, 가설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F 분포를 이용을 하라. F 분포. 여기 이제 이 F 분포는 F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sum of square, residual, 아마 regression을 자기의 그 독립변수의 수를 나누고 또 이거는 residual sum of square를 어,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게 자유도입니다. 나누면은 우리는 mean square라 그럽니다. mean square. 요거 그 sum of square를 자기의 자유도로 나누면 mean square라 그럽니다. mean square error, mean square regression을 사용해서 p-밸류를 계산한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했지만 F 분포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공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 분포는 어떤 때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은 만약 확률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W가 이 자유도 K1인 카이자성 분포를 하고 또 V가 자유도 K2인 카이자성을 하며 서로 이제 W와 V가 독립이면은 어떤 비율, 자, 카이자성 분포하는 첫 번째 카이자성 분포하는 것을 자기의 자유도로 나누고 두 번째 카이자성 분포하는 확률 변수를 그 해당하는 어, 자유도로 나눈 이 비율입니다. 비율은 F 분포를 한다.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입니다. 분자에 있는 자유도, 분모에 있는 자유도. 요거를 첫 번째 자유도라고 그러고 분모에 있는 자유도를 두 번째 자유도라고 합니다. F 분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카이 자성 분포는 이것은 카이 자성의 값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자성한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이 자성은 언제 생기느냐? 이게 G1 플러스 G2 플러스 자성입니다. 자성.
GK면은 이건 카이자성 K 한다 이거죠. G1, G2 지르면은 어, 그 평균이 0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균포. 표준 정균포를 하는 확률 변수 1, 2 이런 것을 자성해서 합한 것. 자성해서 합하면은 그게 음수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고 요 밑에 것도 양수니까 이 F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죠. F 분포의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 대칭이 아닙니다. 정규분포와 같이 대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 이죠.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그래서 특색 F분포의 특색은 오직 양수만을 갖는다. 그리고 좌우 대칭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알고 만약에 이 F 분포를 하는 이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F가 뭐보다 크다, A보다 크다 하는 확률은 여기서 이제 그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 함수는 꽤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에서 다 구해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F 분포에서 확률 계산 fx가 이렇게 PDF가 이렇게 주었으면 DF10이고 5인 이런 구체적인 이제 F 분포를 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4.5 이상 되는 확률은 무엇이냐? F가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10이 아니고 4.5입니다. 4.5 이상 되는 이 확률은 1 빼기 이것이 4.5 이하의 확률을 이래서 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엑셀은 항상 그 함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의 넓이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요 위의 확률은 1에서 빼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의 넓이가 1이니까 요것은 1 빼기 f.dist 확률을 구하기 위한 엑셀의 함수는 f.dist입니다. 하고 어디 첫 번째 자유도가 뭐냐, 두 번째 자유도가 뭐냐, 끝에 1을 붙이고요. 이렇게. 무슨 확률을 계산할 때는 꼭 끝에다 1을 붙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건 0.0553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회귀분수 결과에서 만약에 이것이 제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H0입니다. H0 이것이고 H1 대립가스는 뭐냐? H0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전체 동시에 제로가 아니라면 전부가 제로가 아니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제로가 아닌 것이 있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그때는 일부분의 어떤 변수는 독립 변수는 설명력이 있다 이소리 유의하다 이소리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통계 이론은 이렇습니다. 요 SSE를 요거 오차의 그 분산으로 나눈 이것은 카의 자성 분포 n-k-1을 한다. 또 그 회귀 분석의 회귀에 의한 그런 sum of square를 또 이것으로 시그마 스퀘어로 나누면은 이것도 카의 스퀘어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독립 변수의 수만큼 한다. 왜냐하면 회귀라는 것이 독립 변수 k를 가지고 k개를 가지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좀 복잡하니까 이것은 뭐 통계학 하는 사람, 전문을 하는 사람이 증명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한다. 그러면 그리고 1, 2는 독립이다. 이 증명생략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카의 자성 하나, 요게 이제 요게 1 하나 이걸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 W라 그러고 요거를 V라 그럽니다. V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요거 나누기 이 두 비율 요것을 각각 자기의 자유도로 나눈 것을 또 비율한 것은 F분포를 한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 회귀에 의한 어,
sum of square 이것을 자기 자신의 자유도로 나누고 요렇게 하면은 요것을 F 분포를 한다 이죠. 요거 이제 두 개는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알 필요 없다 이거죠. F 분포를 한다. 그래서 요 가정하에서 요 베타 1, 베타 2, 베타 K가 전부 제로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러한 F 분포를 이용하게 된다 이거죠. 앞에서 잠깐 돌아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나 빠뜨렸네요. 회귀분석 결과에서 만약에 이것이라면은 요것은 카이자성 분포를 한다 이것이죠. 카이자성 분포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F 분포를 가지고 보자 이죠. 우리 회귀분석 결과표에 보면은 이게 분산 분석표에서 회귀에 의한 제곱합 이게 SSR입니다. 그죠? 이게 SSR. 잔차에 의한 제곱합 이게 SSE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이것이다 이죠. 요거는 요거 2 우리의 경우 독립변수가 그 광고비하고 대리점의 수니까 두 개죠. 또 이것은 n-k-1이죠. n-k-1 10 빼기 독립변수 수 두 개 마이너스 1 해서 7이죠. 그래서 요거 놈을 요것으로 나누면은 이건 sum of mean of sum of square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또 요것으로 나누면은 그 FB가 된다 그죠? FB가 요것이 된다 그죠? 요거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3.4에 2의 마이너스 6 이것은 3.4에 2의 마이너스 06은 이것은 0.0000 뭐 하여튼 3, 4니까 이건 제로다 이거 제로다. 그래서 UNF라고 말하지만 이게 P-밸류죠. P-밸류가 0가 나왔다. 가설 검증에서 항상 P-밸류가 0가 나오면은 뭐 무조건 하고 이 H0 요 가정했던 것을 기각해버려야 되죠. 기각해버려야 된다. P-밸류 계산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유도 2, 자유도 7인 것을 이렇게 요게 124.28이니까 F 값이 124.28보다 커질 확률은 1 빼기 124.28보다 작아질 확률이니까 거기서 빼면 되니까 요거 F dist하고 위치 자유도 처음 자유도 두 번째 자유도 1 이거 항상 1 확률을 계산할 때 1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된다. 엑셀에서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엑셀에서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 예를 들어서 자유도 12고 5일 때 4.5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의 경우는 F 값이 이것이었죠. 124.28 124.8이고요. 또 DF1은 2고 DF1이 2고 DF2가 7이었습니다. FB는 128.4였습니까? 124.28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28.28인데 이걸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1 빼기 F dist 여기 나왔죠. 두 데이터 집합에 대한 F 확률 분포값을 구한다 하고 여기에 그 F 값 degree of freedom 1 degree of freedom 2 하고 cumulative는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까지 콤마 df1 요거 콤마 df2 요거 콤마 1 해서 딱 하면 이게
3.0에 마이너스 뭐 어쩌고 이건 제로다 이죠. 이것은 제로다. 이것은 제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여기 제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결론은 p 밸류가 뭐 유의 수준 0.05 보통 0.05 쓰니까 보다 작음으로 기무가스를 기각한다. 기무가스는 뭐였죠? 이것이었죠. 모든 회귀개수는 제로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모든 회귀개수는 제로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든지 설명력이 있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부라도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 전체에 대한 회귀개수의 가설 검증을 가설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실은 이거 모델 전체에 대한 가설 검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회귀개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위해서 이제 또 그러면 베타 1이 제로인가 혹은 베타 2가 제로인가 우리 두 개의 독립변수 S니까 하니까 요 놈은 P 밸류가 이게 0.05보다 작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었다. 요 놈은 P 밸류가 뭐 0.1 매트 나와가지고 이것은 P 밸류가 0.05보다 커서 요것은 맞더라 이거죠. 우리 이 가설을 부정할 수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광고비는 유의한 변수지만은 대리점수는 그렇게 유의한 변수라고 볼 수 없더라 하는 것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아주 자세한 우리 회계 분석의 결과 해석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렇게 아주 좀 복잡해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속에 있는 통계 그 이론은 다 빼버리고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보아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계 모형의 어떤 그 변형, 여러 가지 회계 모형을 변형을 해서 또 회계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 뒤에 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으로서 일단은 회계 분석, 간단한 중회계 분석, 어,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중회계라고 그러죠. 이것의 그 속에 들어있는 통계적 이론 같은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